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찌를 맞춤에 있어서 케미가 아무리 무거워도, 줄이 아무리 굵고 무거워도 원리에 맞춰서 맞춘 것은 어떠한 찌를 불문하고 찌가 다 잘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찌 맞춤 시간에 잘못된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증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 잘못된 것은 이번 주 시간에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지난주 말미에 퀴즈 낸 게 있거든요. 제 영상 중에 물리학적으로 원칙적으로 틀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고의적으로. 근데 그 부분을 찝어주시면, 핵심적인 거 말씀해 주시면 고급 낚싯대 하나 증정해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댓글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것을 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435 배터리 릴에 장착하는 이런 케미를 낀 그 찌 맞춤, 아니면 줄이 이렇게 굵은 걸로 해도요, 심지어는 쇠 줄로 해서도 맞춘 찌는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허나 찌를 잘못 맞췄을 때는 찌가 올라올 수 없다. 대부분의 찌 낚시 하시는 분들이 노지 낚시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노지 낚시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맞추고 예민하게 맞춘다여 바늘만 땅에 닿거나 스위벨 채비를 하실 때 아래쪽에 분할봉돌의 무게가 너무 작을 때 그런 현상이 입혀집니다. 그 현상을 지금 여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수주에 찌를 하나 맞춰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약 0.4g 정도의 스위벨이 장착되어 있고요. 위에는 일반 케미 311 배터리 케미는 조금 약간 큰 겁니다. 저거는 좀 맞춰가지고 지금 케미 고무가 살짝 올라오게 맞춰놨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 올리면 다 몸체가 다 들어 올릴 겁니다. 몸체 부분까지 한번 들어 올려 볼게요. 여기 지금 스위벨 봉돌에다가 잘 보이라고 붉은데 테이프를 감아놨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바닥을 들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바늘에다 줄을 매다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톱 자체의 끝까지 올라옵니다. 이 찌는 사실 부력량이 많은 찌입니다. 부력량이 한 5g 이상 나오는 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바닥을 들든지 아니면 저기 바늘에다 줄을 매다 들든지 고기가 입질했을 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늘에다가 줄을 달아서 드는 걸 시연해 보였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안 올라오느냐? 스위벨이 분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찌가 올라오고 내려갈 때 찌 전체의 부력, 즉 찌가 물속에 잠기면서 밀어낸 물의 양에 대한 찌값을 제외한 겁니다. 그 밀어낸 물 양이 올라올 때 전체량이 올라왔을 때는 뽕돌에 있을 때는 올라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찌는 상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케미 고무까지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 케미를 물속에 한번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저걸 감추기 위해서 줄을 달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지금 여기 4.5g 정도 되는 핀돌에 하나 장착하겠습니다. 여기다 살짝 걸겠습니다. 위추에다 걸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내려가면은 찌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줄이 휘니까. 네, 살짝 지금 찌를 내렸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네. 지금 스위벨 줄이 살짝은 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야 될 것 같네요. 조금 더 내려볼게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살짝 떠 있습니다. 케미를 저렇게 물속에 감추거나 살짝 올려놓고 낚시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올려놓고 낚시하시는 분도 있고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보기 좋은 위치에 놓고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찌를 맞출 때 전체 중량을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를 이 시험 영상에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수입배를 아래쪽이 아닌 위쪽에 무게를 추가를 해서 케미를 물속에 담갔습니다. 케미가 물속에 내려갈 때는 케미가 물속에 들어간 양, 즉 밀어낸 양입니다. 밀어낸 양에 저 케미의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잰 무게를 뺀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불용량입니다. 그냥 저 무게가 불용량이 아니고요. 이렇게 맞췄을 때 저 스위벨 4g을 들었을 때 찌가 상승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윗과 아래가 균형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아까는 케미에 내려갈 때 불용량은 재지 않았습니다. 물 위에 있었거든요. 지금 물 내려갔기 때문에 물을 밀었어요. 밀은 것만큼의 무게가 달려야 되는데 달린 위치가 위쪽에 달렸습니다. 아래쪽에 달려야 되는데 저거는 실질적으로 찌가 상승할 수 없다. 찌를 잘못 맞췄다는 걸 예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춰서 쓰시는 분도 간이 있으십니다. 이게 올라올 것 같지만 올라오지 않습니다. 보시면 수입배를 이게 이제 0.4인데 크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원래 수입벨의 원리에는 어긋나는 것이죠. 가장 작은 걸 달아서 찌가 올라온다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찌가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늘을 한번 지금 줄을 당겨 볼게요. 이거 아까 거는 올라왔는데 지금 케미가 살짝 올라온 이 부분은 지금 이거 들었을 때 지금 수입벨 줄이 황색 줄이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위쪽에 케미는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여기 밑에는 올라오고 있지만 케미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케미 줄이 완전히 쉬었거든요.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미가 밀어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케미가 물을 밀어낸 양이 저걸로 대충 계산했을 때 약 0.4g 정도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부피로 계산해서 이제 차감을 했을 때. 그럼 밑에 뽕돌 총량이 약 0.8g은 돼줘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0.8g이라고 짜스트로 맞췄다고 가정하고요. 0.8g으로 낚시했을 때 바닥에 아주 살짝 닿거나 뜰 때, 살짝 닿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작게 닿았을 때 이게 과연 찌 맞춤의 최적인 것이냐? 네, 이런 상황으로는 최적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물이 돌지 않는다면 가장 이상적인 찌 맞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낚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고 혹시 여러 가지 조건도 있기 때문에 저것이 물 위로 상승하는데 지장도 줄 수 있고 찌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0.8g이 최적의 무게라고 할 때 저 같으면 약 2배 정도의 1.5에서 1.6 정도는 쓰겠습니다. 1.6 정도 쓰면 올려놓고 낚시를 해도 되고요. 내려놓고 낚시를 해도 되고 마음대로 낚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추가 이렇게 바닥에 닿은 경우는 이 원리를 적용할 일도 없습니다. 살짝 떠도 힘은 여기 1cm가 떴다고 하겠습니다. 붕어가 입질을 하는 순간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2번, 3번 바늘 끝이 닿거나 지금 바늘이 떠 있을 때, 즉 바늘이 닿아 있는 건 이 바늘 자체를 스위벨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스위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바늘 한 개의 무게는 전에 그 붕어바늘 7호 정도가 0.04 정도 되니까 엄청 작은 무게죠. 지금 뭐 여기 같은 경우에 0.4g을 들어서 그거에 10배 이상을 다루는데도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뽕돌을 너무 잘 맞추셔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으셔서 그렇고요. 너무 잘 맞춰서 너무 예민하게 맞춰서 찌 올라오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찌 맞춤은 생각보다 조금 둔하게 맞추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찌 맞추는 거 이 부분 시연 영상은 이걸 맞추고요.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수온 얘기입니다. 수온이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찌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온이
4도씨일 때, 요즘같이 이제 여름철 뜨거울 때 이제 표층으로 30도 이상도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30도씨일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겨울이고요. 이거 여름입니다. 겨울에 수평으로 아주 살짝 바닥에 달뚱말뚱 맞춘 찌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찌를 겨울에 맞춘 것을, 작년 겨울에 맞춘 것을 여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올 여름에 지금 낚시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찌가 30도씨에서 올라올까요? 같을까요? 내려갈까요? 생각해 보실까요? 이 문제를 제가 아마 물은 게 한 100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00명 중에 한 명도 안 빠지고 동일하게 한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답이요? 다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이 답이었습니다. 웬만한 방송이나 매체에서도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답은 틀리셨습니다. 틀리셨습니다. 왜 틀렸냐고요? 증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영상으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이론상 증명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거든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운 건 아니고요. 저학년 때 배운 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섭씨 4도씨에서 수평으로 맞춘 찌를 이 수족관에 물을 가득 넣고요. 이거 4도씨라고 하겠습니다. 4도씨에다 찌를 이렇게 딱 수평으로 맞췄습니다. 수평으로 맞춘 찌를 밑에서 버너로 가열을 하겠습니다. 이거 가열을 해서 30도, 40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올리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을 10kg이라고 가정할 때 이 물이 부피 팽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 팽창기에 부피가 팽창합니다. 기체는 많이 하고요. 액체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적게 하고요. 고체는 뭐 특정은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이제 아주 적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피 팽창률에 의해서 이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득 채운 것이 얼마가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몇 방울 흘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몇 방울이 흘렀을 경우에 이 찌의 무게는 10kg가 안 나갑니다. 9.99 얼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4도씨일 때 물 비중이 1이고요. 찌 비중도 1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찌가 1이었거든요. 이랬는데 지금 물이 30도, 40도로 올라가서 물이 넘었기 때문에 10kg가 안 됩니다. 10kg였을 때 가득 채운 물 섭씨 4도씨일 때가 1이었는데 이것이 0.9 얼마로 빠졌습니다. 0.9인지 0.8인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졌다는 얘기는 물이 찌보다 가벼운 것입니다. 따라서 찌는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0도씨에 맞춘 것을 이쪽으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에 30도씨에 맞춘 찌를 짜스트로 맞춘 겁니다. 아주 정밀하게 맞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살짝 그 저항 없이 여기 살짝 맞춰진 겁니다. 이걸 4도씨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여기 30도씨에서 맞췄기 때문에 30도씨에서 1대1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조금 바뀝니다. 30도씨에 1이었던 게 4도씨로 가면 물의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4도씨가 왜 가장 높냐면요. 이게 물 특성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섭씨 4도씨일 때 이게 1세제곱미터에 담긴 물을 1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물리학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쪽으로 가져갈 때는 물 자체가 이쪽이 무겁습니다. 즉, 찌는 1이었는데요. 거꾸로 따지면 이쪽은 아까 낮았었거든요. 이 물의 무게가 오히려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찌가 위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맞춘 것을 겨울에 할 때는 이 찌가 가라앉으니까 뽕돌량을 제거해야 된다, 떼어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틀리셨습니다. 이쪽이 틀렸는데 이쪽이 맞을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만한 그런 좀 기초과학 쪽에 속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수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압 관련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작은 수족관에 맞춘 것과 큰 수족관에 맞춘 것이 저수지에서 맞춘 것, 이것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단연코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요? 네, 변화가 없습니다. 물이 수압이 바뀌는 건 맞습니다. 수압이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1기압이라고 하는 건 1제곱센티미터당 약 1kg의 압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물은 수압이 받을 때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수압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만약에 쇳덩이가 누른다고 했을 때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에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 내부에는 자율신경계가 자율적으로 수압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코나 귀 쪽은 인위적으로 그 압력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또 하나는 이 수압에 의해서 이 밀도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섭씨 4도씨일 때를 밀도가 물은 1입니다. 1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아까 했죠. 이 세제곱미터당 무게를 1톤이라고 규정을 했다고요. 섭씨 4도씨일 때를 비중을 1로 놓은 것입니다. 비중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 섭씨 4도씨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물보다 무거운 것은 1. 얼마 뭐 2, 3 올라가고요. 아닌 것은 이쪽으로 0.9 얼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낚시 쪽에 사용하는 거 추 같은 경우에 새가 있고요. 새 같은 경우가 한 7.8? 구리가 뭐 8.9, 뭐 6, 뭐 어떻게 이렇게 되고요. 납이 11. 얼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게 가장 높은 것이 금입니다. 금은 18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텅스텐도 거의 이 수준 가까이 되고요. 이게 이제 물 대비 얼마나 무겁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압은 아무리 높아도 물은 이렇게 줄어들질 않습니다. 공기는 피스톤을 밀게 되면 공기는 압축이 되거든요. 압축되면 거기에 압축에 의한 열이 발생합니다. 분자부터 활대가 돼서. 이게 이제 디젤 엔진입니다. 자동차 디젤 엔진에 그 착화기관이 없습니다. 플러그가 없어요. 그냥 압력이 과해서 열이 발생하면 거기다가 경유를 인젝터가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것이고, 이 물, 또 하나는 기름입니다. 기름도 수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적은 양이 이게 약간 줄어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무시할 만큼입니다. 기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름 같은 경우는 차량에서 유압 브레이크입니다. 유압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기름이 수축이 된다면, 공기처럼 이게 줄어든다면 브레이크가 밀려서 듣질 않습니다. 이 계열에 유압 브레이크 계열의 공기방울 몇 개 만들어도 스펀지 현상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압에 의해서 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수압 관련해서 밀도 관련해서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낚시를 뭐 솔직한 얘기로 10m 이하에서도 할 일은 대략은 거의 없는 것이겠죠. 50m, 100m에서 한다고 가정해도요, 이거 잠깐 생각해야겠습니다. 100m에서 낚시를 해도요, 이 찌는 1m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수심이면 이게 여기가 100m고요. 찌는 여기 항상 깊던 낮던 이 부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수압이 만약에 변한다고 하더라도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압도 변할 일도 없습니다. 수압 자체는 거의 변하는 게 아니고요. 수압은 변하지만 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압은 내려갈수록 이제 압력은 받지만 공이 똑같이 받고, 밀도, 즉 수축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축이 된다 하더라도 1m 안에서 찌를 1m 이상 쓰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m, 붕어 낚시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m 안쪽입니다. 좀 긴 찌도 한 6, 70 정도 쓰시는데, 어쨌든 수심 1m 안쪽에서 거의 다 쓴다. 그러면 100m에서 낚시를 할 때 찌가 100m 밑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만 하셔도 수압과는 찌를 맞추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수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온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 약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온 변화가 좀 있는데요. 수온 변화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바닷물입니다. 그건 요만한 트림이 있어도 민물보다 한 2.5% 정도 무겁습니다. 이제 민물에서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민물에서 맞춘 걸 바다로 갔을 때는 좀 더 뜨는 거죠. 이제 아까 수온에서 이제 차가워지는 것처럼
근데 민물에서도 이 수온보다 약간 낮은데 거의 이거에 근접할 정도로 다 물이 무거워질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강한 비가 와서 저수지가 뻘건 흙탕물로 변할 때 비중이 바닷물보다 조금 낮게 올라갑니다. 그때는 평상시 맞춘 걸 갖다 집어넣게 하면 찌가 오히려 좀 뜨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찌를 여기 이제 첫 시간에 찌를 잘못 맞췄을 때 이런 분배의 원칙이 잘못됐을 때 찌가 올라오지 않는다. 수온은 찬물에서 맞춘 걸 뜨거운 물로 들어갔을 때는 찌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려간다. 왜? 물의 밀도가 낮아지니까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물의 무게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같은 부피에서. 수압은 100m를 내려가든 그 이하로 1000m를 내려가든 밀도는 물의 밀도는 1이라고 봅니다. 왜? 추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따라서 틀리다. 또 하나는 100m에서 낚시를 해도 찌는 100m에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면이 1m 안에 거의 다 들어있다. 아마 100명이 낚시를 하시면 99명 이상이 1m 이상 쓰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장대 쓰시는 분, 주로 즐겨 하시는 분들 1m 가끔 쓰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 100명이 아니라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찌의 배분 관계, 수온 관계, 수압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9월달 되면 쭈꾸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쭈꾸미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쭈꾸미는 뭐 애기나 뭐 이런 거 고른다고 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달린 걸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 알키메데스의 지뢰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영상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